황금 스포츠 적중 내역입니다. 7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코트디부아르 vs 노르웨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캐시에는 강한 피지컬과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중원 경합에서 쉽게 밀리지 않고 볼을 탈취한 뒤에는 전방을 향한 직선적인 패스로 공격 전환의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몸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며 세컨드볼이 발생하는 지점까지 빠르게 전진해 공격권을 다시 회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앙제 요한보니는 전방에서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버텨내는 힘이 좋고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는 속도를 붙여 수비 라인 뒤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단순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만 기다리는 공격수가 아니라 측면 채널로 빠져나가 볼을 받아주고 주변 공격수들이 침투할 수 있도록 수비를 끌어내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비아레알의 주전 윙포워드 니콜라 페페는 측면에서 빠른 드리블과 날카로운 방향 전환으로 수비수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뛰어나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웨데고르는 왼발을 활용한 전진 패스와 침투 패스의 정확도가 높고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는 짧은 원투 패스로 공격의 속도를 바꾸는 능력이 뛰어나다. 안토니오 누사는 낮은 무게 중심과 빠른 발롤 림을 바탕으로 1대1 돌파를 시도하며 측면에서 안쪽으로 파고들어 직접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다. 에일링 홀란드는 강한 피지컬과 폭발적인 배후 침투, 압도적인 문정 결정력을 갖춘 공격수로 한 번의 기회만으로도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홀란드에게 양질의 패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전진 공간을 확보하고 누사가 측면에서 수비 간격을 벌려줘야 한다. 문제는 조별리그 전후반 90분 풀타임 경기력을 다각도로 살펴봤을 때 측면 수비 조직이 경기 내내 정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리에르손이 포진하는 측면에서 상대 윙어의 돌파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리에르손이 뚫리면 중앙 센터백 아에르가 측면으로 이동해 해당 공간을 급하게 커버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코트디부아르 승. 이번 경기는 노르웨이의 강력한 공격진보다 측면 수비 조직의 불안이 더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웨데고르가 중원에서 패스 방향을 조율하고 누사가 측면에서 돌파를 시도하면 홀란드에게 위협적인 기회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공격 과정에서 측면 수비가 전진한 뒤 볼을 잃으면 코트디부아르가 빠르게 빈 공간을 공략할 수 있다. 특히 리에르손이 니콜라 페페의 드리블과 안쪽 침투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아예르가 측면으로 이동해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아예르가 측면으로 빠지는 순간 페널티 박스 안쪽에 공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니와 이선 자원들이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페페는 단순히 바깥쪽으로만 돌파하는 유형이 아니라 왼발을 활용해 안쪽으로 파고들며 슈팅과 침투, 패스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이 경기 프랑스 vs 스웨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많은 전력 차이가 발생하는 매치업인 만큼 중원 점유율과 공격권을 장악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 구도를 설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바이에른 미넨 소속 플레이메이커 마이클 올리세는 우측에서 출발하지만 터치라인에만 머물지 않고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움직임이 위협적이다. 왼발을 활용한 전진 패스와 침투 패스의 정확도가 높고 수비수가 패스 길을 막으려 전진하면 직접 볼을 운반하면서 슈팅 각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AS 로마의 주전 미드필더 마누 코네는 상대 압박을 등진 상태에서도 볼을 지켜내는 힘이 좋고 전진 드리블과 짧은 패스 연결을 통해 공격의 첫 압박선을 벗겨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코네가 중원에서 볼을 전진시키고 올리세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받아주는 콤팩트한 연계 플레이가 살아나면 스웨덴은 측면 수비와 중앙 수비사 이의 공간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올리세와 코네가 짧은 간격을 유지하며 2대1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 수비 시선이 볼 쪽으로 집중되고 그 순간 또 다른 공격수가 빈 공간을 파고들 수 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요케레스는 강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수비수와의 접촉을 버텨내고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적으로 전진하며 수비 라인을 밀어붙이는 힘이 뛰어나다. 측면 채널로 빠져나가 직접 볼을 운반할 수 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강한 슈팅으로 마무리까지 연결할 수 있어
역습 상황에서는 분명한 위협이 된다. 이삭은 중앙에 고정되기보다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로 움직이며 볼을 받아주고 부드러운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을 통해 주변 선수와 공격을 연결하는 유형이다.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은 뒤 직접 돌아서거나 대각선 침투로 마무리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공격수의 개별 능력만 놓고 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베니야민 리그레는 공격적인 위치에서 패스 연결에 관여하고 수비가 전방 공격수에게 집중하는 순간 페널티 박스 주변 빈 공간으로 들어가 마무리에 가담할 수 있다. 하지만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빼앗기면 요케레스와 이삭에게 전달되는 패스 자체가 줄어들고 리그렌 역시 공격 지역보다 수비 진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승무패 프랑스. 이번 경기는 전력 구성과 공격 전개의 다양성에서 프랑스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이다. 프랑스는 코네가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끌어낸 뒤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올리세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공격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두 선수가 짧은 간격으로 연결되면 페널티 박스 주변에서 유기적인 2대1 원투 패스가 살아나고 스웨덴의 윙백과 중앙 수비 사이를 반복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그리고 수비 시선이 올리세 쪽으로 몰리는 순간 덴벨레가 반대 측면에서 1대1 돌파를 시도하거나 바페가 중앙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할 수 있다. 스웨덴이 중앙을 좁게 지키면 프랑스는 측면 폭을 넓혀 수비 블록을 벌릴 수 있고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윙백이 바깥으로 이동하면 다시 하프 스페이스가 열리는 구조다. 상경기 멕시코 vs 에콰도르 시작하겠습니다. 홈 분석. 멕시코 라울 히메네스, 훌리안 퀴노네스, 루이스 로모가 공격 전개의 주축을 맡는다. 라울 히메네스는 중앙 수비수를 등지고 공을 받아 이선의 전진을 돕는 능력이 좋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헤더와 원터치 슈팅으로 마무리에 관여한다. 하지만 중원에서 전진 패스가 제때 들어오지 않으면 박스 바깥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문전에서 직접 마무리할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 훌리안 퀴노네스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힘과 속도를 활용하는 공격 자원이다. 넓은 공간에서는 수비수를 밀어내며 박스 안까지 전진할 수 있지만 에콰도르가 측면과 중앙 사이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면 공을 받은 뒤 돌아설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 루이스 로모는 후방에서 공을 받아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공격이 끊긴 직후에는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다시 공격을 시작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어웨이 분석. 에콰도르 곤살로 플라타, 닐손 앙굴로,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공수 전환의 주축을 맡는다. 곤살로 플라타는 측면에서 왼발 드리블을 활용해 안쪽으로 들어오며 직접 슈팅과 침투 패스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공격 자원이다. 수비수가 바깥쪽 돌파를 의식하면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중앙 수비가 앞으로 나오면 측면 뒷공 간으로 공을 흘려주는 선택이 가능하다. 닐손 앙굴로는 공을 받은 뒤 속도를 늦추기보다 전방으로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이 강점이다. 멕시코 풀백이 공격에 가담한 뒤 복귀가 늦어지면 앙굴로는 측면에서 박스 근처까지 직선적으로 전진하며 수비 라인을 뒤로 물러나게 만들 수 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는 상대의 전진 패스를 끊어내는 위치 선정과 넓은 수비 범위가 강점이다. 단순히 수비 라인 앞을 지키는데 치지 않고 공을 탈취한 뒤 플라타와 앙굴로에게 빠르게 연결하며 역습의 출발점까지 책임진다. 에콰도르는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상대로 먼저 실점하고도 경기를 뒤집으며 토너먼트 진출을 정했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스포츠 경기 추천픽. 에콰도르 승. 멕시코는 조별리그 3경기에서 모두 결과를 얻었지만 경기 내용까지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전은 전력 차이가 분명했고 대한민국전에서는 상대의 실수가 멕시코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체코전 역시 멕시코 고지대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상대의 체력 저하가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줬다. 하지만 에콰도르는 높은 고도에서 경기하는 환경에 익숙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멕시코가 기대하는 체력 적 이점을 크게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환경보다 실제 전술 구조와 중원 싸움이 더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멕시코는 로모가 중앙에서 전진 패스를 넣고 히메네스가 공을 받아 이성과 결하는 공격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카이세도가 로모의 패스 길목을 먼저 막으면 히메네스는 공을 받기 위해 계속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금일 픽 조합 공유 완료. 조합 못 받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마이너스 황금 스포츠 마이너스 추천 픽.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